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크든 작든 조금씩이라도 경험해봤던 산후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실제 육아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3살, 18살, 4살 아이를 두고 있는 아이 엄마 신미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딸과 7살 아들을 두고 있는 유시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7살, 5살, 4살 새아이의 엄마 황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를 둘, 또 셋 이렇게 많이 키우는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때 정말 산후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 첫째 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아이를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온 날, 그날 이제 봄비가 내렸어요. 봄비가 내려서 그런지 이렇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게 자꾸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좀 우울감인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달을 가더라고요. 그 상태로.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진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저는 첫째, 둘째 때도 물론 힘들었었는데 정말 셋째 때는 만삭 때 정말 그 한계점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첫째, 둘째 아이도 어린데 계속 저한테 원하는 게 많았고 또 셋째 아이 임신한 제 몸도 무거워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좌절감과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고 그냥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의 연속. 근데 그런 모습을 또 아이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또 울고 나면 또 후회감이 밀려와서 그거를 또 정말 자책하면서. 계속 순환되면서 네. 우울해지고 그리고 그런 우울증이나 힘든 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만하게. 네. 근데 제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같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옆에서 이게 첫째 때 그 희망을 막 갖고 있는 그런 거는 남편이랑 둘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둘째 때도 첫째 아이 때처럼 나는 똑같은데 나는 똑같은데 남편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좀 덜했던 이유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맞아요. 아이를 맞아. 몸에 품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주변 이제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조심조심해. 뭐 먹고 싶어. 우쭈쭈 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진짜 거 맞는 것 들지 마. 같아요.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맞아요. 늘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우울감이 있었어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출산을 하는 동시에 모든 그 집중이 다 아이한테로 가다 보니까 저라는 존재가 약간 사라진 느낌? 저는 또 잠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잠이 모자라서 그렇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자꾸 모든 게 아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네. 나의 잠은 줄어들고 아이를 봐야 되고 이런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민해지고 그 예민한 게 아이한테 또 가게 되더라고요. 네. 괜히 정말 우유 한 번 주다가도 흘리면 더 짜증내게 되고 네.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우리 엄마들은요 밥을 마신다는 표현 밥을 먹지 않아요. 맞아요. 앉아서 밥을 마셔야 돼요. 네. 아직도 저는 마시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그럴 때 정말 너무 슬퍼요. 저도 정말 그렇게 살지 몰랐거든요. 네. 난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랬는데 아이들 남긴 거 저도 모르게 먹고 있어요. 네. 네.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집에만 아무래도 갇혀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장 힘드셨는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나 혼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정말 슬퍼요. 그럴 때 나는 밥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남편은 안 쌓이셨나요? 마시는 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차려주는 밥을 딱 먹고 들어가서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지? 많이 도와주지만 그래도 주 양육자는 엄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같이 하는 거를 계속 부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진짜. 네, 그렇지 내가 당연히 도와주는 거라고 도와주는 생각하고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떳떳해하고 네. 그럴 때 정말 그 우울증이
1번으로 온 게 이제 자존감 하락 막 이런 건데 네. 그때 확 그 느끼는 것 부분에서 같아요. 많이 느끼셨구나. 네. 네. 내 존재감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저희 세대는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일들이 있었는데 커리어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아이들 기저귀만 갈고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했나 맞아요. 네. 밥하려고 했나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모유 수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샤워하러 들어갈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맞아요.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예전에 그 임신 전의 몸매는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가? 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우울증을 겪다가 좀 심해져서 혹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신 경우도 있는지. 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셋째 만삭 때 네.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정신을 부여잡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특히 그 남편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자꾸 창밖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저기서 정말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기서 떨어지면 의심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 뉴스에서 나오는 자살한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번 더 보면서 마음을 좀 더 부여잡고 이렇게 했는데 뉴스에서 보다 보면 왜 엄마가 아이와 함께 막 떨어져서 네. 죽는다든지 뭐 이런 뉴스가 간혹 들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어떠신지.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맞아 그럴까. 오죽했으면 네. 어떤 날 그런 나한테 되게 마음도. 심한 상황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봤던 뉴스가 이제 딱 떠오르는 어, 거죠. 네. 그쵸. 그러면서 진짜 순간 잘못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순간적으로. 있거든요. 그쵸. 네. 네,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물론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해하고 공감을 하지만 이건 엄연히 말하면 동반 자살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살해 후 자살한 사건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체력이 안 돼서 정말 집에만 붙어 있었는데 이제 정말 살아야겠다 그렇게 조금씩 의지를 가지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수다 떠는만으로도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나 옛날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못하는 운동이 없고 다 했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이 번쩍 드셨구나. 네. 4시간을 아침에 1시간만 가졌을 뿐인데 그걸로 행복해하고 치유가 돼가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요. 원래도 쇼핑을 좀 좋아해요. 네. 네. 그러니까 희한하게 쇼핑을 하면 좀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기분 전환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쵸. 아이들이 있을 때 같이 쇼핑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죠. 맞아. 네. 어쩌다가 가끔씩 이제 뭐 누군가한테 맡기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같이 쇼핑을 쇼핑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풀던가 근데 쇼핑을 하면 이제 우울증은 줄어들겠지만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과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그때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득문득 그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내가 주변에서 제가 만약에 갔다 온다고 하면 쟤 무슨 심각하게 앓고 맞아. 있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저를 대할까봐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결국 못 되더라고요. 받게 되는 네. 경우. 일단은 그런 사회 인식 때문에 이런 게 나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쵸.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네. 혹시 이렇게 병원에 갔다 오면 어딘가에 그런 기록이 기록들이 남을까? 남아서 그쵸.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가지 않을까? 대단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나의 의료 기록에 대해서는 내가 뭐 회사를 취업한다던가 어딘가에서 나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 없게끔 그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몰렸는데 의료보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료 받고 약과 처방 받는데 한 번 가서 10,000 얼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네,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신과 선생님은 너무나 부드럽게 저를 정말 엄마처럼 이렇게 맞아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남편은 좀 약간 흘려듣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적으시면서 호응해주시고 또 기억했다 그 다음번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되게 기억되어지는구나. 전 항상 늘 웃고 있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아이 셋 엄마인데 너무 행복해요. 저 그래 너무 잘 살고 보였어요, 사실. 있어요. 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했던 솔루션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 얘기를 하세요. 남들한테. 그리고 나 힘들어요 얘기하세요. 치료를 받으면서 나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정말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절대 얘기 못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진짜. 일반적으로 내가 우울증이 있나? 나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렇게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 심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가보는 걸 추천해요. 그 단계까지 가서 병원에 가지 말고 네네. 가기 전에. 예. 그리고 지금도 그냥 어디서 방 구석에서 울고 있을 엄마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난 이랬다, 나는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산후 우울증을 좀 많이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지나갈 일이고 그리고 많이 공감하면서 좀 잘 극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